안녕하세요, 수건도둑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대체 불가능한 정말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이 기아 카니발 10년도부터 14년까지 나온 카니발 R을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. 일단 이 친구의 장점은 정말 잘 나가는 출력, 비교적 높은 연비, 이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떨어지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R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친구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중고차보다도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컨디션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짜 그냥 내가 가서 직접 시운전을 해보면 되는데요. 제가 타봤을 때 문제가 있던 차량들은 이제 저속에서 변속 지연이 한번 세게 나고 고속에서는 엔진 노킹으로 와 정말 이러다가 서는 거 아니냐? 생각이 들 정도의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관리된 차와 안 된 차량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몸 상태를 갖고 있으니 내가 정말 이 똑같은 차량을 여러 대 타보면서 이 차량은 여기가 문제고 저 차량은 저게 문제고 그나마 얘가 낫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. 일단 이 친구는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정말 가끔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는 LPG 모델도 있지만 카니발에 얹었을 때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연료 효율이 좋지도 않고 출력도 너무 떨어지고 아무튼 걸으시는 게 좋고요. 가솔린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기름 먹는 하마를 운용할 수 있는 분은 그냥 신차를 사시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180마력 40토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이점이 디젤을 보시면 되는데 등급은 이제 크게 GX, 중간등급 GLX, 최고등급 프레지던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당연히 이 중간등급 GLX의 매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친구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한데요. 하지만 여기서 함정 카드, 이 GLX 안에서도 고급형, 최고급형,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정답은 있습니다. 바로 최고등급 프리미엄인데요. 이 프리미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, 버튼으로 2열의 문을 열고 닫는 카니발에서는 제일 중요한 옵션 중 하나가 이 프리미엄부터 있고요. 물론 윗등급 프레지던트는 전동 시트, 메모리 시트,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, 레인 센서, 전동 트렁크 이렇게 정말 좋은 옵션들이 많지만 이제 중고차 값이 한 200 정도 뻥튀기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연식의 차량에선 굳이 저거 데려가면서 200을 더 줘야 할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 프리미엄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연식은 이제 당시 좀 말이 많았던 그런 고질병들이 어느 정도는 정말 그냥 어느 정도는 개선된 2012년식부터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한 10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량이 디젤차 여행에 정말 특화된 그런 친구인 걸 생각했을 땐 20만, 25만 이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은 컨디션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17만까지로 선택을 했고요. 제가 사는 서울, 경기, 인천 수도권으로 설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이제 이렇게 차량들이 쭉 나왔는데 첫바 따로 있는 이 두 놈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죠. 당연히 패스를 하고요. 검정색 차량들은 이제 세월의 티가 비교적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카니발은 손세차기에도 정말 힘들어서 그냥 자동세차 쭉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런 분들의 비중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검은색은 좀 별로였고요. 저는 그 중에서 14년식 17만 킬로 한 800만원 정도 하는 이 친구를 볼 텐데요. 이 친구의 실구매가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해서 약 860만원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차량의 외관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보신 그 카니발이고요. 보험 이력을 보니까 한 분이 쭉 타신 1인 신주 차량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분이 쭉 타신 분은 적당한 키로수에 적당한 정비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점이 정말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. 성능 기록부도 보니까 매연이 0%로 이 정도 연식 차량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요. 사고 내역도 정말 깨끗한 뼈대도 문제없고 외판은 교환이나 판금이나 그렇게까지 뼈저리진 않다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정말 뽀송뽀송한 차량이다. 그리고 성능 기록부상에선 이렇다 할 문제가 크게 없는 그런 차량으로 보이는데요. 물론 연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자마자 누유 겁나 생겨 냉각수 터져 이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한 달 2000km 보증은 되니까 그 안에 정비소 달려가셔서 소모품 싹 교환해주고 이것저것 살펴보면 좋겠죠. 차량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이고요. 이제 휠은 사제로 바꿔놓으신 것 같고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인데 이 모양의 친구는 한 2014년부터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연식과 이걸 달고 얼마나 주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와서
타이어 4짝은 갈아야 할 수도 있다. 한 40만원 전후는 한 방에 깨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. 차량 실내를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꽤 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물론 운전석 쪽에 이렇게 자잘한 구김은 있지만 찢어진 곳도 딱히 없어 보이고 이렇게 문짝에도 착색이 심하거나 크게 긁힌 곳도 안 보이는, 아니 상품화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실 수 있지만 이 중고차의 상품화 특성상 그냥 겉에 있는 때만 살짝 벗기는 거지 찌든 때들은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다만 핸들 까짐이 좀 있기 때문에 핸들 커버는 씌우셔야 할 것 같네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사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버튼류도 전반적으로 깔끔한, 까짐도 없고 긁힘도 거의 없는,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친구다. 전 차주가 관리는 정말 잘하면서 탔구나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알아봤는데 아까 설명드린 엔진 노킹이나 변속기 문제,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, 오일이 새진 않는지, 엔진 진동이 너무 심하진 않는지 그 정도만 여러 대를 두고서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.